좋아요, 구독! 줄거리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스박이라는 제목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목사와 스님과 박수무당의 그 앞글자를 따서 목스박이라는 제목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 대통합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이런 개그가 있었어. 코미디 빅리그에서 예전에 이제 종교 개그가 있었는데 그 스님은 윤성호 씨가 그때도 하고 그리고 김인석 씨가 목사로 나오시고 뭐 그렇게 했던 개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거 비슷한 느낌의 작품입니다. 자, 줄거리로 가보면요. 요 지승현 씨가 형사인데 자기가 애지중지 키워오던 동생같이 키우던 햄스터 해리라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해리가 도망가다가 김정태 씨의 차에 깔려 죽습니다. 근데 김정태가 조폭이야, 조폭. 그래가지고 지승현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어. 자, 근데 그 김정태 씨가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은 그 왕갈비파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그 왕갈비파를 때려 부수러 간 거야. 그래서 때려 부쉈어, 실제로. 거기에 안에는 오대환 씨도 있었고요, 이용규 씨도 있었어. 근데 그 조직을 다 이제 박살내다 보니까 조직이 뿔뿔이 흩어진 거야. 그래서 오대환 씨는 교회로 숨어들고 이용규 씨는 절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여기에 있어야겠다. 숨어 있어야겠다. 우리 조직원이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 각계격파 당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잠시만 지내고 있자. 해갖고 오대환 씨는 목사로 둔갑을 하고 이용규 씨는 스님으로 둔갑을 해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적응을 하고 있어요. 잘 적응을 하고 있고 지승현 씨는 그때 귀신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받아들여야 된다. 해갖고 박수무당이 되죠. 그래서 요 세 명이 김정태 씨를 처리하러 간다라는 내용이 이 목스박 되겠습니다. 내가 말하면서도 너무너무 웃기다. 너무너무 웃겨. 닮은 영화로는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달마요 놀자가 생각이 났어요. 달마요 놀자는 2000년도에 나온 작품이고 2000년대에 나온 작품이고 그때 이게 조직 간의 싸움이 있었는데 이 조직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절로 숨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조직원 5명이었나 이제 숨어들게 되는데 거기 있는 스님들과 뭔가 이렇게 지내게 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뭔가 정신이 이제 개조가 되면서 한바탕 이제 싸움을 하고 이제 일반 사람으로 살아나간다 뭐 그런 내용일 거예요. 예, 그런 내용일 텐데 그것과 많이 닮아 있죠. 그리고 이제 박수무당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박수무당이라는 영화, 박신양 씨가 나온 영화도 살짝 묻어 있고,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생각이 났던 게 이제 교회 쪽으로 가면은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차태현 씨가 아마 데뷔작일 거예요. 영화 데뷔작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박중훈 씨가 이제 양아치인데 목사로 둔갑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막 설교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막 차태현 씨도 패고 막 그러면서 뭐 지낸다 뭐 이런 내용의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닮아야 놀자, 할렐루야, 박수무당 뭐 이런 영화들과 닮아 있는 작품입니다. 댕댕이의 복수 조닉. 여기서는 햄스터입니다. 헬이라는 햄스터예요. 자,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그러니까는 웃긴 웃었어요. 근데 웃음이 어떤 웃음이냐가 좀 다른 것 같아, 포인트가. 웃긴 웃었으나 두 가지 웃음이 있었는데 첫 번째 웃음은 이제 비웃음. 비웃음이 있었고요. 영화가 완성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웃음은 진짜 웃음. 진짜 웃음인데 그 진짜 웃음은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예.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이상한 작품이었어요. 예.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이 아니라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도대체가 이 영화는 존재가 뭘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장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요. 목스박은 코미디 영화입니다. 장르가 코미디라서 코미디에 중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코미디 부분에서 웃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없었으면은 참 안타까울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있었어. 그래서 그나마 좀 볼만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오대환 씨가 목사로 이제 둔갑을 해서 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 양아치들이 이렇게 놀러 옵니다. 그래서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술판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양아치들끼리 막 이렇게 술 마시고 있는데 오대환 씨가 온 거지. 빨리 집으로 가라. 여기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까불까불 또 그리는 거지. 아저씨 뭔데? 설교나 해요. 기도나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오대환 씨가 너희들 안 되겠구나. 아멘 하면서 주먹으로 빵 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애들을 좁혀는데 애들이 이제 쫄게 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은 그 오대환 씨가 정말 연기를 잘해서 웃기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웃으면 안 되거든요.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존심이 상했어. 하지만 오대환 씨가 연기를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런 부분이 좀 웃겼고요. 채팅에 써주셨는데 오대환 씨가 이렇게 얼굴은 이제 우락부락하고 험악하게 생겼지만 노래 부르는 부분에서 되게 맑은 음성이 나와요. 맑은 음성이 나면서 그 찬양을 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안 터진 분이 없었을 거예요. 되게 예상 외의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이 목스박의 전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가장 웃겼던 부분, 가장 재밌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승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꼬마 동자한테 신이 들리게 됐는데 지승현 씨가 여태까지 해왔던 연기들은 좀 더 진중한 연기, 정극 뭐 여기에 좀 더 가까운데 코미디를 처음 시도하신 것 같아요. 예. 처음 보는 동작들, 몸을 쓰는 몸 개그 위주로 많이 보여주셨는데 자기도 그게 어색해. 연기하는 사람 자체도 어색해 하는 게 너무 웃겼고 또 춤을 계속 춰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막 이러면서 막 춤을 춰 애가. 근데 그거를 이제 지승현 씨가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고생이 진짜 많으시구나. 역시 연기자는 그래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저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승현 씨가 정말 고생이 많았고 이렇게 놓았다는 건 연기자의 어떤 덕목을 갖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승현 씨 정말 응원하고 다시 봤어요. 충분히 이런 것도 재밌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이용규 씨라는 분은 이제 좀 생소한 분인데 어떻게 보면 처음 주연급으로 우뚝 서신 분이죠. 이 이용규 배우님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리틀 마동석이다. 말투, 어조, 그리고 생김새, 그리고 주먹을 쓰는 거 여러 가지가 리틀 마동석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잘만 하시면 마동석과 엮여서 뭔가 이렇게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돈 벌기 힘들다라는 느낌. 그래서 앞으로를 좀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박상면 배우하고 마동석 배우의 어떤 혼합된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 90년대 이 작품이 나왔으면은 100%저 캐릭터는 박상면 씨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배우들이 정말 다 살렸고 원래 웃기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정말 자존심이 상했지만 배우들 연기가 정말 그만큼 좋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목스박이 솔직히 처음 이제 포스터를 보고 제목을 보면은 안 보고 싶지만 막상 보고 나면 이 세 명 정말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래 뭐 이 정도라면 2도 나와도 괜찮겠다. 난 이 세 명이 보고 싶다. 난 이 세 명이 사우나에서 찜질방에서 계란 까먹는 장면이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던지 세 명이서 뭔가 붙어서 뭔가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장점은 거기까지고요. 자, 몇 빼고 봐야죠. 그렇죠. 네. 아쉬운 점으로 가보면요. 전체적으로 아쉽고요. 가장 큰 거는 뭐 제목도 아쉽고 그리고 이런 소재도 아쉽고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이런 소재도 아쉽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연출이 아쉽죠. 연출이. 이거를 제가 뭐 제 딴에 뭐라고 뭐 얘기를 하기 참 뭐하지만 일단 컷이 안 붙어요. 컷이 안 붙는다는 건 현장 경험이 없거나 잘못 촬영했거나 아니면은 편집에 센스가 없거나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그러니까 붙여 넣을래도 컷이 없으면은 붙일 수가 없거든요. 이 현장 경험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컷이 안 붙어요. 일단 대체로 영화를 공부하게 되면은 그 법칙들이 있습니다. 법칙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쪽 면을 찍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래도 한 30도는 이렇게 바뀌어서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각도가 많이 티가 안 나면은 그 컷과 컷이 안 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요 컷과 요 컷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뒤집어서 찍던지 다른 뭐 사이즈를 키우던지 사이즈를 작게 뭐 하던지 뭐 여러 가지 카메라를 변주를 줘야 되는데 변주를 주지 못하고 그만 같은 사이즈로 비슷한 앵글로 컷을 붙여버린단 말이죠. 이거는 저처럼 유튜브 편집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영화에서 쓸만한 연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컷들이 여러 보였다. 그리고 이제 또 화면 분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 분할 같은 거는 정말 아주 기교기 때문에 편집의 기교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목스박은 쓸데없이 계속 화면 분할을 해요. 그래서 타짜에서 보여줬던 그 화면 분할 방식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아닌 장면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화면 분할을 하면서 휙 하는 촌스러운 효과음이 나요. 그 효과음은 아마 유튜브에서 다운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 굉장히 싸게 찍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밌음을 구걸하는 음악들을 자꾸 넣어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재밌는 장면이야 할 때 음악을 과도하게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재미없으면 싹 빼요.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이 나올 것 같으면 갑자기 또 음악이 싹 나와서 여기는 재밌는 부분이야 하고 알려줍니다. 이런 촌스러운 연출을 하다니 정말 대단했고요. 예. 기본이 좀 안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뭐라고. 자, 그리고 이게 오대환 씨와 지승현 씨와 그 다음에 이용규 씨, 그러니까는 절, 교회, 그리고 경찰서 이렇게 계속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각자가 성장해 나가는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절에서 있는 사건들이 있을 거고 교회에서 나오는 사건들이 있을 거고 경찰서에서 나오는 사건들이 있을 거야. 이 세 개가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정신없어. 그러니까 컷이 너무 전환이 빨라. 교회 상황을 보여줄 법하면은 절 상황으로 넘어가고요. 절 상황을 보여줄 법하면은 경찰서로 넘어가고요. 또 거기다가 사실 플러스 하나 더 있어. 김정태 씨, 그 조직, 보스, 그 빌런 상황도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교회, 절, 경찰서, 빌런. 그리고 다시 또 넘어가가지고 또 교회, 절, 이거를 계속 컷을 빠르게 해가지고 상황들을 보여주려고 해. 너무 복잡하게, 너무 많게. 이것도 좀 구성을 단조롭게 할 필요가 있었다. 절 상황을 한 번에 보여주던가, 경찰서 상황을 한 번에 보여주던가, 뭔가 아니면 스토리를 다시 만들던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영화적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편집을 너무 잘게 쪼갰다. 그러니까는 음악으로 치면 박자를 너무 쪼갠 거야. 내가 삼바 리듬을 쳐야 되는데, 박자가 너무 막 쪼개가지고 뭐 헤비메탈 락이야 그냥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상당히 오버스럽죠. 여기 보면은 오대환 씨가 장갑을 끼고 있는데 이 찡박힌 장갑을 끼고 있거든요. 그래, 싸울 때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이제 찡박힌 장갑을 낄 수 있죠. 그 맥락에 맞으니까. 근데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오대환 씨가. 근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설교를 하지 않고 찡 박힌 장갑을 쓱 끼기 시작해요. 찡 박힌 장갑을 낀 상태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안 맞죠? 상황이 안 맞죠? 많이 오버스럽죠. 자,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기가 없어 보여요. 이 영화 자체가 뭔가 현장에서 배운 느낌?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현장에서만 배운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적절하게 좀 비율을 섞는 게 좋은데 뭔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 기본기가 좀 부족하다? 책으로만 봤나? 현장에서만 배웠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의 필모를 보니까 작품이 좀 있어요. 영화를 많이 찍어봤어. 많이 찍어봤는데 왜 이러지? 종이꽃이라는 영화, 안성기 배우님 나오신 영화도 있었고 뭐 구마적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좀 작은 영화긴 하지만 그리고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 박사를 또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영화를 공부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180도 법칙을 모르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럼 뭐가 문제일까? 기본기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웃은 거 보면은 그렇게 막 기본기가 없고 막 못 배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럴까? 막 생각을 해봤어. 아까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다고 했잖아요. 아마도
저예산 특화된 영화만 찍어보신 분이 아닐까. 좀 대규모 상업 영화들을 많이 안 찍어보시고 저예산으로만 계속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나 뭐 이런 그런 계산들이 좀 안 맞아서 그랬던 게 아닐까. 대충대충 찍고 대충대충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지. 아니면 회차가 좀 작거나 대놓고 B급 영화를 만들려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는 작정하고 쌈마이 웃긴 영화를 만들려고 한 건지 B급 영화를 만들려고 한 건지 배웠는데 기억이 그건 아니잖아. 아니면 카메라 감독이나 뭐 스탭들을 다 학생들을 썼던가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정도의 배우들을 썼다고 하면은 돈을 다 여기다 투입을 했나? 참 애매한 영화였다. 나도 잘 모르겠다. 이 작품은 그런 생각을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목스박은 여기까지. 그냥 심심풀이 땅콩. 그냥 심심풀이 땅콩도 그냥 팝콘 영화라는 게 있고 진짜 심심풀이 땅콩 영화가 있잖아요. 이건 팝콘 영화라기보다는 그런 거죠. 내가 만약에 멀미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동 중이야. 이동 중에 내가 뒷좌석에 탔는데 너무 심심해. 그래가지고 좀 가볍고 발랄하고 상쾌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어떤 영화, 토만 안 나올 정도로 그냥 이렇게 그런 영화가 없을까 했을 때 보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영화입니다. 가벼운 영화를 찍으려면 머리를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목스박 자체가 어설퍼야 느낌이 나는 영화라 쉽게 접근한 듯. 간편하게 찍고 간편하게 돈을 들이고 그래도 흥행은 많이 벌려는. 몇 명 봤지? 16,000명. 네, 여기까지 목스박은 해보도록 하겠고요.